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젊었을 때 하지. 지금은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겁니다. 주인공은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 올해 76살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으로 그린붓을 제대로 잡으신 건 불과 6년 전 70살 때였습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그리고 할머니로만 살아오셨던 분. 그림이라곤 손주들, 숙제 도와주는 게 전부였던 분이 지금은 인사동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작품을 판매하며 SBS 뉴스에도 소개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화가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그림책 한 권이 출판되어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박명자 할머니의 눈물겨운,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인생 이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1949년생입니다. 6.25 전쟁 직후 태어나 가난한 시절을 견뎌낸 세대죠.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학교 미술 시간만 기다렸고 공책 귀퉁이마다 꽃과 나비를 그려 넣곤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명자는 미술에 재능이 있다며 칭찬하셨죠. 하지만 그 시절 가난한 집안의 딸이 그림을 배운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명자는 16살부터 양장점에 나가 바느질 일을 배웠습니다. 그림 그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21살에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성실한 공장 노동자였고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시집살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하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셋 태어났습니다. 큰딸, 작은딸, 그리고 막내 아들. 명자 씨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인생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과묵했고 집안 살림은 언제나 빠듯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할 틈도 없었죠. 그저 가족들 잘 먹이고 애들 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회상합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큰딸은 부산에, 작은딸은 대전에, 막내 아들은 서울에 살면서 각자의 삶을 꾸렸죠. 그리고 2017년 가을, 69살 되던 해, 명자 할머니의 인생에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결국 3일 만에 숨을 거두셨죠. 45년을 함께한 반려자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자식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은평구 응암동의 낡은 아파트. 25평 남짓한 공간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더군요.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혼자 보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많았어요. 자식들은 가끔 전화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야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딸은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복지관이라도 나가보세요. 거기 프로그램도 많다던데.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마지못해 가까운 은평구 노인복지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2019년 봄, 70살이 된 명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은평구 노인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탁구, 서예. 그 중에 할머니의 눈길을 끈 건 시니어 그림교실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시니어 그림교실 누구나 환영합니다. 50년 전 학교 미술 시간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공책 귀퉁이에 그리던 꽃과 나비, 그때의 설렘,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그릴 수 있을까? 이 나이에 그림을 그린다는 게 우스운 건 아닐까? 하지만 복지관 직원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그림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1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는 5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의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어요. 편하게, 즐겁게 그려보세요. 선생님이 나눠준 스케치북과 색연필. 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색연필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첫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릴 적 시골집 마당에 피어있던 봉선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선은 흔들렸고 색칠도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생각도 불안한 마음도 잠시 잊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할머니의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색감이 참 좋으시네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할게요.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자 할머니는 일주일 내내 그림 교실을 기다렸습니다. 수요일 오후가 기다려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색연필, 수채화, 파스텔 등 다양한 재료를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중에서도 채화에 푹 빠졌습니다. 물감이 번지는 모습, 색이 섞이는 순간이 마법 같았습니다. 집에서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이 사준 수채화 도구 세트로 거실 작은 탁자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밖 풍경, 화분의 꽃, 손주들 사진을 보며 그린 초상화. 하루에 2~3시간씩 할머니는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뭘 그릴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그림반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제가 저를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명자 할머니는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능이 있으세요. 진지하게 배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니요?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지역 문화센터의 심화반을 추천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강료가 부담스러웠지만 자식들에게 조금 도움을 받아 등록했습니다. 2020년 할머니는 71살이 되었습니다. 문화센터 심화반에서는 캔버스에 유화를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화는 수채화보다 어려웠지만 깊이감 있는 색감과 질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복지관도 문화센터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집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핸드폰으로 화상 수업을 듣는 게 어색했지만 막내 아들 이 태블릿을 사다 주고 사용법을 가르쳐줘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만 있던 2년 동안 명자 할머니는 무려 8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북한산, 풍경, 옛날 시골집 마당, 봄꽃, 가을 단풍, 손주들의 얼굴, 모든 게 그림의 소재가 됐습니다. 2022년 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자 문화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할머니의 작품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다 혼자 그리신 거예요?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를 해보는 게 어때요? 은평구청에서 시니어 작가 전시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신청해보세요. 전시회라니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남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전시회를요. 제 그림을 누가 보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그림반 친구들, 그리고 자식들이 모두 격려했습니다. 엄마, 그림 정말 좋아요. 꼭 해보세요. 큰딸의 말에 힘입어 명자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2023년 5월 은평구청 갤러리에서 박명자 할머니의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전시 제목은 이른의 피운 꿈이었습니다. 총 35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수채화, 유화, 파스텔화, 할머니가 지난 4년간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전시회 오픈 전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내일 사람들이 올까? 혹시 내 그림을 보고 비웃진 않을까? 하지만 전시회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 복지관 친구들, 문화센터 수강생들, 그리고 신문기사를 보고 온 동네 주민들까지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그림 앞에 서서 감탄했습니다. 이 그림들을 정말 70세에 시작하신 거예요? 색감이 정말 아름답네요. 이 풍경화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떤 젊은 여성은 할머니의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30대인데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할머니 그림을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그 말에 명자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시회 3일 만에 작품 10점이 팔렸습니다. 가격은 한 점당 30만 원에서 80만 원. 금액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 할머니의 그림에 돈을 지불할 만큼 가치를 느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관람객은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 사가도 될까요? 제 딸아이 방에 걸어주고 싶어요.
언제든 늦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만든 무언가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70년 넘게 살아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시회 소식은 지역 언론에 보도됐고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SBS 뉴스,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 여러 매체에서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70세에 그림 시작한 할머니, 감동의 개인전, 평생 숨겨온 재능, 70대에 꽃 피우다. 기사가 나가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그림과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2024년 봄, 명자 할머니의 그림책 이른에 피운 꿈이 출간됐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그린 그림 30여 점과 함께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책은 서점에 깔렸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시니어 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 독자는 리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읽고 50년 전 포기했던 피아노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자 할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박명자 할머니는 76살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복지관에서 초보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집에서 작품 활동을 합니다. 외로웠던 일상은 온통 색채로 물들었고 새로운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즘은 두 번째 개인 전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지를 찾는 거예요. 저는 70세에 그걸 찾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저는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시부모님의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화가 박명자로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꿈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평생 하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게 있지 않으신가요? 음악, 춤, 글쓰기, 요리, 원예, 운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시작해봤자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진 않나요? 박명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늦은 시작은 없다는 것. 지금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할머니는 70세에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80세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겠다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 배우자, 며느리, 사위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우리 자신을 뒤로 미뤄왔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우리의 꿈을 펼쳐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박명자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림 그리시는 걸 보면 제가 다 행복해져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진솔한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을 위하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무언가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등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전 포기했던 악기를 다시 꺼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을 써보거나 사진을 찍어보거나 춤을 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물들일 겁니다. 박명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시니어 웰빙 TV가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